형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로맨스 스캠 어떻게 좀 대처하고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런 사기를 당했다고 창피해야만 안 돼요.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자기 혼자 해결 안 됩니다.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은 수사가 어렵다 보니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SNS로 낯선 외국인이 접근하면 일체 응하지 말고 바로 메시지를 삭제하세요. 네. 근데 이거 몸캠 피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얼마나 믿음이 가면 알몸으로 대화를 할 마음을 먹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알몸은커녕 아예 사진을 주고받는다든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영상통화 같은 걸 아예 하지 않으시면 안 당하겠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면요. 최근에는 이 몸캠 피싱 조직들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영상통화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서 이미 내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빼간다든지, 가져가요? 또는 요새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네. 내가 얼굴 그런 완전히 다 네. 조작 사진. 내가 찍은 것이 아닌데 내 얼굴만 떼어내서 다른 음란한 영상 같은 곳에 합성을 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유포하겠다 협박을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내 휴대폰 해킹했다면 나한테 있는 모든 연락처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 지인들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보낼 거야. 보내겠다. 돈 내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문자, 메시지 이거 가급적이면 그 안에 있는 거 영상이나 사진 클릭하지 마시고요. 누르지 마시고 다운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됩니다. 이거 꼭 누르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절대로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차단시켜버려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예 그런 차단을 해도 계속 SNS로 와. 그러니까 결국 할 때마다 문제예요. 차단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범죄가 이제 디지털 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사회적 약자에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경악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제 나이 어린 미혼모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에 대출이 안 되니까 사채를 좀 알아봐 주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연락이 된 다음에 사채업자들이 뭘 요구했냐. 이게 충격적인데 옷을 벗고 찍은 나체 영상. 이걸 담보로 요구한 거예요. 담보로요?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 담보로 제공해라. 와, 나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내가 직접 찍어서 네, 그렇죠. 자기 거. 그래서 그거를 보내라.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 그게 그럼 뭐 돈 안 갚으면 이제 그걸 유포하겠다 뭐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거죠. 누가 그걸 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받고는 이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뭘 요구했냐.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풀보도 뻔한 일이겠죠. 영상을 이제 지인들한테 전부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요.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냐. 또 더 파람치한 건 노출을 더 많이 하면 이자를 깎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이 정도 치졸하고 악랄한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돈 받고 이제 깎아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대부분 경우는요,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받고도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금품, 요거는 대부분 영상이 유출된 다음에 멈춰요. 그러니까 돈 줬는데도 영상을 유포하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아니 시작부터가 너무 나쁜 거죠. 아니 사실은 이런 거를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런데 이제 이렇게 휘말릴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제 무방비예요. 이게 청소년들도. 딱히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 어른들, 그러니까 꼭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러게 그죠? 말이에요. 네,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라도 실수로든 해킹을 당했건 저쪽에 무엇인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돈을 절대로 보내지 마시고요. 돈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영상 유포를 덜하게 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 범행을 막으려면 이 휴대전화를 아예 초기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심어진 거 다 삭제해야 되거든요.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 디지털 포렌직이라고 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기술과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늦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골든타임을. 근데 아니
신영사님. 네. 아이고, 참. 아니 무슨 몸캠 피싱 당하실 뻔했어요? 당할 뻔했어요. 어머, 언제요? 강력계 형사님한테도 근데- 접근을 근데- 했구나. 이 걔네들 수법이 예. 사람을 멘붕 오게 해가지고 멘붕이 대충 오니까 꼭두각시 이렇게 줄인형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학교에 오전에 그 오후도 아니야 오전에 수업을 하는데 예. 교수님 저 제자 누구예요?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약간 울먹거리면서 그래서 너 왜? 뭔 일 있어? 그랬더니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난 갑자기 애가 저 죽고 싶어요 하는데 예.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 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이거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달랬지.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걔가 시킨 대로 꼭두각시 된 거야. 네. 얘를 살릴 목적에 멘붕이 오다 보니까 네. 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사진을 좀 하나 찍어 보내달래. 어머. 그래서 어디를 찍냐 그랬더니 내 몸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자기가 정신을 좀 차리고 뭐 어쩌고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랬지. 아니 교수님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왜 그 사람이 정신이 들어? 아니 그래서 내가 정신이 들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야 여기 학교야 그랬더니 뭐 소용없어. 예. 그 참 자기 죽는다는데 나는 벌써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설마. 야 학교야 여기 학교인데 그랬더니 진짜 학교 안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 학교야 그랬더니 그래도 요구하는 거. 이거 이상하다. 학교라고 그랬는데도 요구를 해? 예. 가만 있어봐. 그 정신을 좀 차렸지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몸캠 패싱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지 내가. 그때 딱 정신이 드셨어요. 학교인데도 욕을 하니까. 집 같았으면 혹시 더 큰일 날 뻔했어. 완전히 넘어가셨는데요, 우리 형사님. 아유, 아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을. 예. 자, 마지막 사연은 어느 분께서 들려주시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제목으로 일단 확인해 보시죠. 믿었던 도끼가 땡땡 사기단?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제목 그대로 이제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힌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공무원을 정년 퇴직한 후 이제 무료한 생활을 해오던 남성 A 씨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10년 지기 후배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선배 만나보시겠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죠. 여성은 당시 29살의 B 씨였는데요. 정년 퇴직을 한 남자와 29살의 여자.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첫 만남부터 A 씨한테 아주 호감을 보여요. 참 마음에 든다.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나이 차가 뭐 사실 많이 나는 거는 뭐 맞는데 그게 뭐 요즘 뭐 그렇게 흠은 아니니까. 그리고 싱글이셨겠죠?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한번 자세한 얘기는. 그래요? 또 얘기 들어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EBS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건 소개될 때는 이렇게 잔잔한 사건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후배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이미 잠자리까지 가지는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모텔에서 이제 정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모텔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네. 누구였을까요? 바로 B 씨의 남편이었어요. 예. 그럼 B 씨가 결혼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남편이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예. 현장 딱 잡겠다고. 그러니까 아까 네. 그 29이라는 여자분이 남편이 있는 거야. 유부녀였던 거야. 유부녀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만 유부녀인가 아니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A 씨에게도 아내가 있었다는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예. 소개한 사람 뭐야 그러면? 후배. 한마디로 네. 둘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불륜 상대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B 씨의 남편은 막 A 씨를 마구 때리고 폭행하면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A 씨는 1시간이 넘도록 모텔방에서 감금당한 채 추궁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잘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억울할 것도 없고. 게다가 이제 그 여성 B 씨의 남편은 A 씨 아내에게까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가족을 다 완전히 뭐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6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액수가 상당히 크죠? 네네. 근데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A씨의 수중에 마침 돈이 있었어. 돈이 있어요. 그 돈이 딱 무슨 6천만 돈이냐? 원이? 6천만 원. 근데 아까 제가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퇴직금이 이제 그 정도 됐던 거죠. 알고 접근했네. 예, 진짜네. 결국에 A씨는 중재에 나선 후배한테 야, B씨 남편한테 좀 전달해줘. 그리고 6천만 원을 전달하고 일을 이제 덮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퇴직금 6천만 원 다 날리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 당연히 여기서 의심이 들잖아요. 어떻게 네? 딱 6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액수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왜냐면 1천만 원 이것도 아니고 6천만 원은 뭐냐고 애매하게. 그러니까요. 5천만 원이나 1억도 아니고.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있죠. 남편이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그 장면에 눈을 박차고 들어왔어. 급습을 했고 예. 합의금을 요구하게 됐을까? 이거 냄새 좀 나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예전에는 뭐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처벌받고 이랬었는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하냐면 소위 말하는 상간녀, 상간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민사로. 예.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제 망신 주겠다 이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협박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게 근데 조금 씁쓸하긴 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자 박사님이시자 전직 형사였던 분도 제자가 몸사진 찍어달라는 데서 망설였는데 야, 여기 학교야. 보통 분들은 제정신이 없겠어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돈을 넘기고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치.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경찰 측에서 수사에 들어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 이 예. 모든 것은요. A씨의 퇴직금을 노린 꽃뱀 사기단의 짓이었어요. 소행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랑 그 남편분 둘이서 이제 짜고서 사기를 한 부부 사기단이네요, 부부. 부부 사기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금액이라든가 확실히 좀 이상하지 그 친구, 않습니까? 후배 친구.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후배 친구가. 부부 역할을 했던 네. B 씨와 남자 외에도요. 예. 여기에 총책 역할을 한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기단에게 A 씨를 미끼로 던져준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예요? 바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우정을 나눴던 그 후배요. 후배. 그러니까 퇴직금 나온 것도 그 후배가 아는 거지. 네. 정확하게. 그렇지 않을까? 아니 네. 근데 네. 그냥 요즘 친해진 후배가 아닌 거잖아요. 10년. 10년직이래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 A 씨 후배는 이제 평소 자주 가서 성인오락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분명히 그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야, 나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퇴직금 목돈 들어왔다. 뭐 이따 생각하니까 우리 선배가 퇴직금을 두 줄 갖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오니까 뜻이 딱 맞았던 거죠. 셋이서. 예.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뱀 사기단 얼마나 치밀했느냐면요. 참. 올림픽 선수 대표도 아닌데 2주간 합숙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 예.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고 모텔을 급습할 때는 어떻게 상황극을 펼칠 것인지 예의 연습까지 확실한 거예요. 도망칠 때 어떻게 갈라질 것까지도 다 계획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영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기단들이 절대 이렇게 단발에 하지 않습니다. 갯돈을 떼먹고 도망간 분들도요. 3년 정도는 갯돈을 볼 시간을 듭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예, 다 몇 철저히 년도 하는 뭐 선마을 사기 사건 같은 것도 몇 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A씨 아버지 크지만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그물을 딱 쳐놓으면 어떤 지성인이나 똑똑한 분들도 걸려들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꽃뱀 사기단은 A씨에게 6천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큰 머리를 굴린 총책에게 2천만 원, 2,500만 원. 야. 정보 제공자인 후배가 1,500만 원. 그리고 부부 역할, 진짜 부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부부 역할을 한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씩 나눠 가진 후에 전국 각지로 도주를 했는데요. 그런데 죄만 짓고 살 수 있나요? 결국 공동 공갈, 공동 강금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A씨의 잘못된 만남도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신영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꽃뱀은 조직이 보통 3명이에요. 앞에 그 여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남편, 옆에서 이제 이제 위력가시하고 허풍터리는 보통 3명이에요. 너무 많이 하면 이 모텔 같은데 호텔 같은데 너무 많으면 이게 신고가 들어가고 시끄러워지니까 딱 3명 정도가 적당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항상. 꼭 많이 해먹은 애들이죠. 근데 여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뭐 어떤 여러 면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외로운 노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선수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식들이 노인을 방치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알아서 사시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무조건 경찰서가 상담하시면은 경찰서는 꽃뱀들을 많이 사건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알아요, 그 방법을. 예. 다 알려줍니다. 저희가 오늘 황혼의 로맨스를 가장한 연애 혼인빙자 사기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여기서 꼭 저희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황혼의 로맨스가 잘못된 게 아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악용해서 하는 범죄가 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그런 사기 행각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나약하고 외로운 그런 감정들을 이용하는 얼마나 나쁜 거야. 사기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의 사기 행각을 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은퇴는 했지만 솔직히 아직 노인은 아니고 그렇죠? 노인은 아니고 그리고 일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갈증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또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심리.